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되는 사람과 깡통을 차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파는 타이밍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흠칫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 전략가로 손꼽히는 윌리엄 오닐이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만 개의 종목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주식 투자의 필승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증권업계 최초로 개인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람이었고, 가치 투자와 차트 분석이라는 서로 상극처럼 보이는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낸 유일무이한 투자자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두 가지 수익화 모형은 훗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필독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이 투자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차트를 활용한 투자를 그저 사기나 허황된 수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오로지 가치 투자만이 진짜 투자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믿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절반의 진실만 알고 계신 겁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마치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트를 아예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절묘하게 결합해서 수익 관리와 위험 관리를 동시에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바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눈에 익으면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차트에서 이 모양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주가가 상당한 상승을 이룬 뒤에 완만하게 유자형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컵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짧은 기간 동안 손잡이 부분을 형성한 뒤 다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소 30% 이상의 확실한 주가 상승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상승 없이 그냥 옆으로 기다가 만들어진 모양은 컵이 아닙니다. 반드시 강한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에너지 축적 과정을 거쳐야 진짜 컵 모양이 완성됩니다. 컵의 깊이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고점 대비 12에서 15%, 많게는 33% 정도까지 하락 교정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만약 시장 전체는 10%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이 35에서 40%씩 급락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을수록 좋은 종목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시장보다 훨씬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모양 자체가 느슨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컵의 바닥은 반드시 둥근 유자형이어야 합니다. 뾰족한 V자 모양으로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형태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둥근 바닥이 만들어지는 동안 마음 약한 투자자들이 하나둘 지쳐서 매도하고 결국 끝까지 버틴 강한 손들만 남아서 다음 상승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는 반드시 컵의 상단, 그러니까 이전 고점과 컵 바닥의 중간 지점보다 위쪽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형성되는 기간은 보통 1에서 2주 정도이고,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손잡이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쐐기형 모양이나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양을 보인다면 이것은 신고가 경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반드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힘을 응축하는 모습이 나와야 건강한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형성되는 동안 주가는 반드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무너지면 아무리 예쁜 컵 모양이라 해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짜릿한 핵심입니다. 손잡이 부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러니까 손잡이 윗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이 정확한 매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매수 지점에서는 하루 거래량이 평소 평균보다 최소한 40에서 5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시장 주도주라면 200%, 500%, 심지어 1000%까지 거래량이 폭증하는 경우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것은 10중8구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투자자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점에 겁을 먹고 매수를 주저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실제로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이것이 진짜 투자 대가와 개미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래량 하나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도 여러분은 시장의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후퇴하는데 거래량이 바짝 마른다는 것은 강한 매도 압력이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주가가 상승한 뒤 몇 주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하락 전환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고음입니다. 시세를 주도하던 세력이 슬슬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에도 시장의 리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손잡이 달린 컵 모양과 함께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 무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캔슬림이라는 7가지 원칙입니다. 차트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완전한 투자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모양이 나와도 그 기업의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캔슬림 원칙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진짜 대박 종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분기 실적입니다. 직전 한두 분기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소 25%에서 50% 이상 늘어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10에서 12% 정도의 미미한 성장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주식을 고를 때 이 조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이익 증가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순이익이 증가해온 기업, 특히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25% 이상인 종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앞둔 최고의 종목들은 대개 5년 연속으로 순이익이 늘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매우 중요한데 최소 17%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움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혹은 경영혁신이나 우호적인 사업 환경 변화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주가를 층고가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지나치게 많은 대형주보다는 유통 물량이 적당한 종목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나 회사 자체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주 여부입니다. 업종 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상위 두세 개의 종목만 골라서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외된 종목이나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종목은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수요의 원천은 결국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최근 분기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앞선 6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흐름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 보유 종목의 대부분은 결국 지수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모든 원칙 중에서도 가장 앞서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명확하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완벽하게 정형화된 공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식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세상 모든 프로그램이 가장 돈을 잘 벌었을 것이고 그 공식을 배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똑같은 공식을 배워도 어떤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어떤 학생은 여전히 틀립니다. 그 차이는 공식을
얼마나 많이 실전에 적용해보고 응용력을 길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종목에 적용해보고 스스로 검증하고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짜 수익화 모형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수의 기술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야말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언제 팔지 모른다면 결국 모든 수익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 투자법을 만든 당사자조차 한때 보유했던 대박 종목 여러 개가 결국 고점을 찍고 폭락하면서 쌓아온 수익을 몽땅 반납했던 뼈아픈 경험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바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따르고 있는 매도 원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매도 원칙은 3대1의 비율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시연하는 폭과 손실이 났을 때 끊어내는 폭 사이에 반드시 3배의 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25%의 수익을 목표로 잡았다면 손실은 반드시 7에서 8% 선에서 무조건 끊어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설령 10번의 매매 중에 3번만 적중하고 7번이 틀리더라도 전체 계좌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판단이 틀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에서 8%일까요? 매수 가격에서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계속 버티다가 손실이 25%, 33%를 넘어 50%까지 불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의 상승이 필요해집니다. 반토막이 난 계좌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2배가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절을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무서운 수학적 함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우량주라는 이유로 혹은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계좌가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시현하는 시점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수 가격에서 20에서 25% 상승했다면 상승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원칙적으로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은 이 정도 상승한 뒤에는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상승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불과 1에서 3주 만에 20%가 폭등했다면 이때는 곧바로 팔지 말고 최소한 8주 이상은 보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초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야말로 나중에 2배, 3배 이상 오르는 진짜 대박 주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통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1년 내내 물려서 겨우 20%를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한 해에 이런 매매를 2번만 반복해도 연간 44%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것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짧고 굵게 안타를 여러 번 치는 전략이 실제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가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신호들도 존재합니다. 하루 상승폭이 상승 국면 중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 하루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 갑작스러운 갭 상승이 나타났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유동치는데도 더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상승 마지막 국면에서 갭 상승이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큰 폭의 갭 상승이 나온 뒤 하루나 이틀 뒤에 진짜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흥분해서 몰려드는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거품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매도 원칙에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미리 팔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원칙입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대개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에 이미 조용히 주식을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매도 판단을 내릴 때는 재무제표나 뉴스 같은 펀더멘털 요소보다 차트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를 훨씬 더 신뢰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은 언제나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예고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팔아서 이익을 확정 짓고 손실이 난 종목은 계속 들고 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행동입니다. 반드시 성과가 가장 나쁜 종목부터 먼저 처분하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더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듯 잡초는 즉시 뽑아내고 꽃에는 물을 계속 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실 종목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불가능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에 추가로 투자해야 하며 하락하는 종목에 물을 타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불타기라고 부릅니다. 매수 가격에서 2~3% 정도 상승했을 때 자동적으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되 이미 5% 이상 오른 뒤에는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정상적인 조정 국면에 발목이 잡힐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때 전체 지수가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면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날이 나타나면 이것을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상승폭이 이전보다 계속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이 며칠에 걸쳐 반복된다면 이것은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관찰하고 해석하는 습관이야말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익히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과도한 낙관에 빠지면 조정이 시작됐는데도 이익 실현을 미루다가 그동안 쌓아온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실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면 좋은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뚜렷한 원칙과 시스템을 세워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트를 던지듯 아무 종목이나 고른 다음 그저 오르기만을 바라는 투자 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결국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완성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고 캔슬림 7가지 조건을 통해 진짜 내실 있는 종목을 걸러내며 손실은 반드시 7에서 8%에서 끊어내고 수익은 20에서 25% 선에서 시현하되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만큼은 예외적으로 더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위에 항상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라는 큰 그림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검증된 필승 공식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실제로 관심 있는 종목의 차트에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에도 이 패턴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계좌는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글로 적어두고 반복해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역설입니다.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오랜 기간 분석해 본 결과 2~3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 동안 지수가 5번 정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면서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큰손들이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더 오를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이 겹쳐지면서 결국 상투를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시장이 이런 상승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보유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을 남들보다 앞서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손잡이 달린 컵 모양 외에도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쌍바닥 패턴입니다. 주가가 한 차례 하락한 뒤 첫 번째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했다가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형태인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건강한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되면서 첫 번째 하락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심약한 보유자들을 한 번 더 털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상승이 훨씬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거치며 매물이 충분히 소화된 종목은 이후 상승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접시형 패턴입니다. 컵 모양보다 조정폭이 훨씬 완만하고 길게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평탄하게 횡보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탄한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바로 접시형 패턴의 매수 시점이 됩니다. 패턴을 공부할 때는 좋은 예시뿐만 아니라 나쁜 예시도 반드시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손잡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을 응축해야 정상인데, 만약 손잡이가 위로 계속 밀려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면 이것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형태의 손잡이는 결국 바닥을 붕괴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컵 모양이 예뻐 보여도 손잡이 부분에서 이런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준다면 이것은 강한 지지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수한 이후의 전략, 즉 피라미딩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목표 금액을 한 번에 다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신 처음에는 계획했던 투자 금액의 일부만 매수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상승 구간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이어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늘려가는 것을 흔히 불타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하락하는 종목에 물을 타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확신이 강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 매수 이후 상승이 지속되는 구간마다 단계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번의 큰 매수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강세장에서만 통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정점에 다다랐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신호로 채널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저점들을 연결한 선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을 각각 그으면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주가가 이 채널의 상단선을 훌쩍 뚫고 지나치게 가파르게 튀어오른다면 오히려 이 지점이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채널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해서 뒤늦게 따라붙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과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결국 큰 손들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점을 알리는 신호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한 주간의 저점과 고점 사이의 격차가 유난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하루 상승폭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경우, 그리고 매물이 반복적으로 쏟아지거나 거래량은 많은데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나흘 정도 상승하고 2, 3일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던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나흘이나 닷새씩 하락하고 2, 3일만 반등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락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조급하게 겁을 먹고 손절해버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매수한 종목의 약 40% 정도는 매수 지점 근처까지 다시 후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손절매 기준선, 즉 매수 가격에서 8에서 10% 이내로 정한 그 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주가 지나야 서서히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매물벽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락세를 겪은 주식이 다시 상승하려는 과정에서 특정 가격대의 강한 저항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점 부근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본전만 회복하면 바로 팔아버리려는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마친 상승 종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지점은 매수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결국 차트라는 것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와 욕망, 두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이라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매를 끝낸 뒤에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매수했는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 일찍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명확한 매도 신호를 놓쳐서 뒤늦게 팔지는 않았는지, 내가 매도한 이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등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과정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약점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원칙을 세우고 글로 적어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원칙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오히려 실전에서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투자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기술 이상으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은 과도한 낙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장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히면 이익 실현의 적기를 놓치고 결국 애써 쌓아온 수익을 시장에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공포라는 감정은 특히 초보 투자자들을 자주 괴롭힙니다. 혹시나 손실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정작 매수해야 할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이미 세워둔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뚜렷한 매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습관이야말로 이런 불안과 공포를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감정은 잘못된 결정을 더 큰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한동안 계속되는 성공의 취해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정해진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상당한 수익을 쌓아온 투자자가 어느 순간 자신감이 지나쳐 손절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버렸다가 뼈아픈 손실을 겪고 나서야 원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험을 거치고 나면 오히려 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과 지나치게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꿈의 포트폴리오라 불릴 만큼 크게 불어난 종목을 보유했던 투자자가 그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방심하다가 약세장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무섭게 되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결국 이익의 대부분을 반납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종목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절대로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언제나 감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투자는 흔히 요리에 비유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정확한 조리법을 꼼꼼하게 따르지 않으면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투자 역시 명확한 원칙을 따라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저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의 성과는 결국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투자자일수록 운동이나 산책, 명상처럼 긴장을 풀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억지로,
시장에 매달리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점 선택입니다. 항상 시장 전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목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준으로 삼아 상승하는 우량 종목을 골라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실력이 검증되고 자신감이 쌓이면 점점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장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힘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하며 하락하는 종목에 물을 타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대박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는 능력은 결국 과거의 대박 종목들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승 직전에 보여준 공통적인 패턴을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현재 시장에서 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훨씬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전에는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눈여겨보고 있다가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돌파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박 종목을 잡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원칙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모든 매매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뛰어난 투자자들조차 스스로 선정한 종목의 절반 이상이 실패로 끝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손실을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소수의 대박 종목을 제대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손실을 끊어내고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수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주식시장은 살아 숨쉬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원칙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끝없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개선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잡이 달린 컵 모양과 캔슬림 원칙, 그리고 3대 1의 손익 비율이라는 3가지 핵심 무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신다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며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계신다면 모든 뉴스가 끔찍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